자, 우리가 요즘 인터넷 사이트 이용할 때 거의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이트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우리가 다르게 할 때도 있고 나는 다 똑같이 하고 싶은데 걔네 규정이 다 달라서 어떤 데는 비밀번호를 영문으로만 해도 되고 숫자를 넣어야 되는 데도 있고 영문,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서 넣어라. 되게 다양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딱 하나의 사이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매번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오랜만에 들어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저 같은 경우에는 까먹어서 그걸 다시 찾기 눌러서 본인 인증한 다음에 다시 찾고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밖에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뭔가 자동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실 컴퓨터에서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서 자동 로그인을 전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핸드폰에 설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렵다. 혹은 내가 다른 데다가 써놨다가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치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정 딱 한 번만 했는데 이제부터 핸드폰으로 로그인하는 거 지문 딱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모든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밀어주세요. 맨 위쪽 검색창에 월렛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어플이 뜨면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 이렇게 삼성 월렛이라고 화면에 뜨게 되는데요. 계속 눌러줍니다. 접근 권한 안내가 뜨고 약관 및 동의 이런 것들이 계속 뜨는데 계속이라고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어서 본인 인증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증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전체를 누르시고요. 다음 눌러주세요. 이름 부분에 본인 이름 작성하시고 국적, 성별, 생년월일 확인하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한 다음에 인증 요청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 되고요. 이 문자에 적혀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란에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이 본인 인증 부분이 잘 되어야 오늘 말씀드린 이 자동 로그인이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절반 이상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증이 되고 나면 인증 수단이라는 창이 뜨게 되면서 지문 사용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지문을 등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고 나면 나중에 로그인할 때 따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내 지문만 이렇게 살짝 대주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아래쪽에 지문 사용을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 중간에 엄지손가락을 대게 될 건데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지문을 등록해 줍니다. 이어서 전체 동의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삼성 월렛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맨 아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요.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 화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중간에 로그인 정보라고 있어요. 이 로그인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지문 등록했었죠. 그 지문 등록했던 게 지금 여기를 위해서 등록을 했었던 건데 자, 이 화면 부분에 손가락을 대줍니다. 방금 우리가 지문 등록했던 그 손가락을 대주시면 돼요. 그럼 로그인 정보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자동 로그인을 설정하기 위한 그 웹사이트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제 로그인 위치 또는 앱이라고 뜨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이 리스트처럼 쭉 뜨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하고 싶은 게 웹사이트다 라고 하시면 맨 위쪽에 있는 로그인 위치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웹사이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어플에 자동 로그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서 자동 로그인을 원하는 어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 자동 로그인을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로그인 정보 추가 화면이라는 게 뜨는데 아래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여기서 입력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내가 선택한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을 선택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사용하던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동 로그인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딱 한 번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계속 로그인할 때마다 뭔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 월렛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등록한 어플에 자동 로그인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홈 화면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 주시고요. 내가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둔 어플을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저는 네이버 앱을 눌러볼게요. 자, 어플을 실행하고요. 로그인 부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직접 다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뜨죠? 삼성 패스라고 뜨죠. 그러면서 좀 전에 등록했던 그 아이디가 나오게 돼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지문으로 인증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등록해뒀던 지문을 손가락으로 딱 대면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요. 여기서 로그인만 눌러주면 로그인 완료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우리가 따로 써놨던 것들을 복사하거나 혹은 하나하나 입력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등록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가락만 있으면 로그인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핸드폰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바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고 저는 오늘 지금 네이버 앱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평소에 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까먹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로그인할 때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당연히 우리가 저장한 로그인 정보 삭제가 가능합니다. 삭제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삼성 월렛에 들어가 주시고요. 전체 부분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로그인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눌러주시고 아까 등록했던 손가락 다시 나와서 지문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한 어플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면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요새 우리가 어디서 회원가입하거나 할 때 인증문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인증문자를 입력할 때 보면은 잠깐 핸드폰에 반짝 떴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인증번호가 왔는지 문자를 눌러서 다시 확인해서 번호를 외워가지고 입력한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요. 놀랍게도 터치 한 번에 인증문자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방법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마 잘 모르실걸요? 진짜 획기적이고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사실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핸드폰 화면 오른쪽 상단 맨 위쪽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으면 거기를 터치해 주시고 화면 중간 부분에 알림이라고 써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알림 팝업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략히 보기, 자세히 보기라고 두 가지가 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말 그대로 문자가 왔을 때 화면에 잠깐 간략하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 자세하게 다 보여줄 거냐 라는 건데, 간략하게 보이면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자세히 보기를 적용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난 자세히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간략히 보기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자세히 보기를 터치한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줍니다. 자,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럼 이제 핸드폰에 인증 문자를 보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 상황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문자 보이시나요? 원래는 한 줄로 간략하게 오던 그 문자가 이렇게 자세하고 크게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 아래쪽으로 아까 없었던 이 복사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복사 버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인증 문자의 번호가 자동으로 핸드폰에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인증번호를 넣어야 하는 칸에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터치해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인증번호 입력이 완료됩니다. 자, 따로 외우지 않고도 인증번호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 간단한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핸드폰 문자가 팝업으로 딱 떴을 때 복사를 누르지 못하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핸드폰 문자 앱에 들어가서 다시 그 인증 문자를 복사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른 거 하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유용한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스마트 추천 기능인데요. 따로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기 없이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인증 문자를 인식해서 번호를 얘가 입력해 줍니다. 바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핸드폰 화면 오른쪽 상단 맨 위쪽 부분에 손가락을 대시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노란색 톱니바퀴 모양의 유용한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추천을 터치해주세요. 자, 이 스마트 추천이 아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사용 중으로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추천 기능을 사용할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 키보드와 메시지를 같이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스마트 추천 기능을 나는 삼성 키보드와 메시지에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설정 방법은 이 삼성 키보드 옆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쓱 옮겨주시고 메시지도 같이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이제 인증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증 문자 번호를 입력하는 곳에서 인증 문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는 없었던 이 인증 문자 번호가 키보드 위쪽 공간에 자동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번호를요, 나는 그냥 다른 거 확인할 필요가 없이 손가락으로 터치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끝납니다. 진짜 간단하죠? 어떤 문자를 들어가서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복사할 필요도 없고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터치만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핸드폰의 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갤럭시는요, 핸드폰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뒤에 숨겨져 있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땐 안 그랬는데 점점 핸드폰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나만 왜 이렇게 핸드폰이 느리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터넷이 느리다가 아니라 내 핸드폰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핸드폰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이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도 핸드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 줄 건데요. 핸드폰 맨 위쪽에 손가락 두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고 오른쪽 윗부분에 톱니바퀴 모양 손가락으로 터치,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 그리고 빌드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총 7번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패턴이 걸려있는 분들은 패턴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삼성에서 숨겨놓은 개발자 모드로 내 핸드폰을 바꿔준 거고요. 이 개발자 모드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다만 개발자 모드는 잘못 쓰면 혹시라도 핸드폰이 좀 기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만 눌러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화살표 누르셔서 나가 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보시고 다시 설정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맨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아까는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없었는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빌드 번호를 7번 눌러서 개발자 옵션이 생겨난 거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엄청 뭐가 많아요. 여기를 건드리지 마시고 쭉 내려보시고 어디까지 내리시냐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이 세 가지를 바꿔줄 거예요. 지금 이게 핸드폰 사용하는 속도와 관련이 된 거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보통 1 곱하기로 되어 있으실 건데 이거를 0.5거나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고요. 아래쪽에도 바꿔줄게요. 사용 안 함. 이것도 사용 안 함. 그러면 바깥쪽에 봤을 때 배율 세 가지가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어요. 혹은 0.5로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가기 해주시면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사용하시다 보면 확실히 내 핸드폰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개발자 모드를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모드는 잘못 건드리면 내 핸드폰의 설정 자체가 아예 다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맨 아래쪽에 가시면 개발자 옵션이 있어요. 개발자 옵션을 켜놨기 때문에 이게 뜬 거고요. 꺼져 있는 분들은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 여기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개발자 옵션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고 맨 위쪽에 보시면 사용 중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손가락 터치해서 바꿔주시면 아래쪽이 다 회색으로 바뀌시면서 사용 안 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나가보면요. 휴대전화 정보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빌드 번호를 터치해서 다시 켜실 수도 있고 방금 방법을 이용해서 끄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핸드폰에 어플이 여러 개 켜 있을 경우에 핸드폰이 느려집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맨 아래쪽에 여기 줄 3개 부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이렇게 떠 있는 이 화면들을 모두 닫기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위쪽에 손가락 대시고 쭉 내려서 설정 오른쪽 위에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디바이스 케어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모리 손가락으로 터치. 그리고 지금 정리 눌러주세요. 그럼 사용 중이 아닌 앱을 정리하면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정리를 누르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런 어플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 핸드폰 속도에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껐다 켜주는 것도 속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기능을 해도 되지만 핸드폰이 알아서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하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다시 뒤로 나가셔서 여기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 그리고 자동 최적화 자동으로 다시 시작 손가락 터치 여기서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이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거나 핸드폰 사용하지 않을 때 이 핸드폰이 필요한 만큼 껐다가 켜지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핸드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 껐다 키는 것도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전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거세요? 보통 우리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전화기 모양의 앱을 누른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서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를 한 땀 한 땀 검색하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자주 통화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최근 기록이 있으니까 최근 기록을 연락처에서 찾아서 아래쪽으로 쭉 내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찾아서 전화를 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되게 번거로워요. 평소에 쓰시던 분들은 번거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하나 찾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걸 알게 되시면요 평소에 내가 전화 좀 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와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써보니까 이게 너무 유용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로 아이폰 사용자가 정말 부러워하는 갤럭시 핸드폰의 기능 초성 검색 기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화기 앱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걸려면 보통 키패드를 많이 누르게 돼요. 그래서 키패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숫자들이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숫자 아래쪽에 이 작은 문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자가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요. 이 한글과 영어를 사용해서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초성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에 아버지라고 저장을 해놨고 아버지를 검색할 건데요. 보통은 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 검색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숫자판을 잘 보면 숫자 0 아래에 작은 한글로 이음과 미음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숫자 7 아래쪽에 비읍과 피읍, 숫자 9 아래에 지읒과 치읓이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초성인 숫자 0, 7, 9를 누르면 위쪽으로 바로 아버지가 검색이 되면서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초성 기능인데요. 자, 제가 더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색된 이름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요. 오른쪽으로 쓱 넘겨보시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손가락을 올리고 왼쪽으로 쓱 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쓱 밀면 됐네? 내가 그렇게 전화를 막 터치해서 하지 않아도 됐네 하고요. 근데 이 숫자 아래에 있는 이 글자들을 일일이 보면서 하려니까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가요, 그냥 임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자판이랑 동일한 배치입니다. 그 천지인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잘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천지인 자판이랑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기억하고 이제 초성을 검색하시면 훨씬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천지인 자판을 사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거 2번이나 3번 정도만 제가 검색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4, 5, 4를 눌렀을 때 저장되어 있는 가, 나, 가 라는 이름이 검색될 뿐만 아니라 가, 나, 카 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름까지 같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숫자 4 아래쪽에 기역과 키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같이 검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이게 같이 검색이 된다 해서 크게 뭐 불편함은 없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냥 저장된 상대방의 초성만 숫자로 눌러서 검색을 한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쓱 옮겨서 전화를 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화를 걸고 싶은 상대방의 전화번호의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번호 중에서 연속된 3개의 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의 숫자가 포함된 번호를 다 함께 검색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우리 핸드폰 자판에 숫자 332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332가 포함된 전화번호가 싹 다 검색이 됩니다. 이거 핸드폰 번호의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상관없이 내가 찾고 싶은 핸드폰 번호의 일부 숫자 연속된 거 3개만 이제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그 번호가 자동으로 찾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눌러서 전화를 걸 수도 있겠죠. 되게 간단하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갤럭시에는 아주 다양하게 기능으로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 자판에서 번호 하나만 꾹 눌렀을 때 상대방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가 걸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단축번호 적용하는 기능인데요. 단축번호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단축번호 0번이야, 뭐 1번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막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이 기능이 아예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존재하고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축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좀 더 쉽게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혹은 긴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번호는 입력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설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숫자 8을 단축번호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숫자 8에 손가락을 대고 꾹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연락처 지정이라고 뜨고 아래에 이 단축번호에 지정된 연락처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지정을 눌러주시고 내가 숫자 8에 지정하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주 연락하는 친구를 지정해 볼 건데요. 그럼 이렇게 연락처에 단축번호를 설정했어요 라고 뜨면서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숫자 8을 이렇게 꾹 눌러만 주면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친구한테 전화가 연결이 돼요. 간편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1번에서 9번까지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라던가 친구들의 연락처를 지정해서 따로 검색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축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 기능을 모르면 우리가 갤럭시 폰, 삼성폰을 쓰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바로 삼성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카카오톡 하실 때 이모티콘 많이 보내시나요? 놀랍게도 삼성폰에는 이 이모티콘이 이미 들어있어요.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아주 퀄리티 좋은 이모티콘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나 카톡 보내다가 오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글자 수정을 하시나요? 설마 썼던 걸 싹 다 지우시고 다시 글자를 치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내가 오타를 냈을 때 아주 쉽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어떤 문구가 있다? 자주 쓰는 주소나 뭐 번호 이런 게 있다? 자동으로 쓰는 기능도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핸드폰으로 뭔가 메시지 보내거나 이런 게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능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삼성 키보드에만 있는 이모티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평소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말하는 걸 이미지로 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쓰면 우리가 뭔가 좀 트렌디해 보여서 저는 이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창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보내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원하는 이모티콘을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는 친구한테 스마일, 웃는 모습을 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대화창에요, 웃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짜잔, 대화창 아래로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모티콘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대화창에 이모티콘이 복사가 되고 여러 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를수록 다양한 모양의 이모티콘이 같이 생성이 됩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번에는 좀 슬픈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유. 그러면 이렇게 슬픈 모양의 이모티콘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원숭이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원숭이 이모티콘이 나오고 사과를 치면 사과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더 재밌게 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답을 야, 가지가지 하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 검색창에 가지를 치고 가지 모양의 이모티콘을 이렇게 누르면 가지가지 하네 라고 재밌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내시려면 아주 간단한 기본 설정을 우리 핸드폰에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바탕화면 위쪽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쭉 내리셔서 일반 눌러주시고 이어서 삼성 키보드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구 추천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모지 추천도 활성화를 똑같이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나고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가지라고 검색해서 이렇게 터치만 하시면 가지 모양이 뜨게 되고 웃음이라고 해서 누르시면 웃음 모양의 이모티콘이 생성이 됩니다. 아주 쉬우니까요. 바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 이거 진짜 유용한 방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메시지 보낼 때 오타 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제스처 사용하기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쓰다가 중간에 오타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쓰다가 바로 알아챌 수도 있지만 한참 쓰다가 알 때가 있죠. 그러면 보통은 이걸 다 지워가지고 그 오타를 수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평소에 타자 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온선입니다. 자, 문장에서 중간에 채널이라고 쳐야 되는데 채너라고 오타가 쳐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쓰고 있는 자판 아무 곳에나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보니까 이 커서가 따라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오타가 난 글자까지 다 지울 필요도 없고 따로 손가락을 조심조심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커서만 옮겨서 그 옮겨진 커서의 글자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핸드폰 화면 위쪽에서 손가락을 아래로 쓱 내린 다음 상단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일반 눌러주시고 이어서 삼성 키보드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제스처 및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맨 위쪽에 있는 키보드 화면에서 제스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커서 이동 선택해 줍니다. 그럼 끝이 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핸드폰 켜서 설정해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설정을 해놓고 안 해놓고가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꿀팁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편해서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단축어 기능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짧게 축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바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키보드에 주소라고 할 때 초성, 지읒, 시옷을 쳐볼게요. 그러면 키보드 자판 위에 이렇게 주소가 바로 뜹니다. 이걸 누르면요, 내 대화창에 자동으로 기입이 돼요. 내가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신기하죠? 사실 이건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된 아주 신기한 기능인데요. 바로 등록하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핸드폰 화면에 우리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상단 오른쪽 톱니바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 눌러주시고 이어서 삼성 키보드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축어 눌러주시고 위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문구 추가라고 뜨면서 단축어 칸이 보이시고 전체 문구 칸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거를 등록을 해줄게요. 자, 아까 보여드린 지오, 시옷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단축어 아래쪽에 있는 칸에 지오, 시옷을 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전체 문구에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주소.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면 단축어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단축어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언제든지 다시 눌러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 유용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소라던가 연락처라던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거를 초성으로 등록을 해놓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지우고 싶어 하시면 맨 위 오른쪽에 휴지통 모양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인터넷으로 물건 시킬 때 보면 주소 등록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등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녹음해 놓을 걸. 걔가 뭐라고 했더라? 뭐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다가 도중에 아, 저 말은 꼭 녹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내 앞에 바로 있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상황이 긴박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 켜고 비밀번호 누르고 음성 녹음 어플 찾아서 손으로 일일이 실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딱 한 번만 알고 계시면 평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도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고요하게 나만 알게끔 음성 녹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내가 참여한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몰래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꺼져 있는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쳐줍니다. 그럼 화면이 켜지면서 환하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시간이 나와 있는 숫자에 손가락을 대고 한 번 더 톡 쳐주세요.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상세 설정이라는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상세 설정 눌러주시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밀번호 패턴까지 입력한 뒤 핸드폰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위젯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음성 녹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원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실행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설정한 내역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홈 버튼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톡톡, 숫자 위치에 손가락을 톡. 자, 보이시나요? 빨간 원을 누르시면 음성 녹음이 실행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음성 녹음 검색해서 어플 찾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운데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 녹음이 일시 정지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정지가 됐던 녹음이 다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녹화 기능이 종료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녹화를 하고 끄고 하는 방법들은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톡톡 쳤는데도 상세 설정이 안 나와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핸드폰 화면 오른쪽 위에 배터리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려주세요. 그러면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는데 살짝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잠금 화면 및 AOD를 눌러주세요. 중간에 위젯 있죠? 거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음성 녹음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녹음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기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아까 주머니에서 손을 안 빼고도 녹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야 되죠. 그래서 화면 안 보고 녹음하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삼성 어플 하나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플만 설치를 하면 앞으로는 뭐 녹음할 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어플은요, 참고로 삼성에서 만든 어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행이 잘 되고요. 제가 과거의 영상들에서 어플 설치할 때 바이러스 조심해라, 우리 개인정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시고 바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평소에 녹음을 할 일이 되게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에요.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쓱 내린 다음 우리 검색창에 스토어라고 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어가 나올 거예요. 삼성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플을 다운받는다고 했을 때 플레이 스토어에서 많이 다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요, 가방 모양으로 생긴 스토어를 눌러줍니다. 이게 바로 갤럭시 스토어고 갤럭시에 관련된 어플들을 받을 수 있는 스토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 검색창에 영어로 굿락이라고 입력해주세요.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한글로는 굿까지만 써도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굿락 어플이 보이실 텐데 어플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화살표 모양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럼 삼각형을 눌러서 어플을 열어주세요.
아래쪽에 갤럭시 꾸미기 그리고 편리한 갤럭시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 편리한 갤럭시를 눌러줍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레지스터라고 파란색 바탕 안에 노란 별로 된 어플 보이실 텐데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설치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위쪽으로 쭉 올리시면 설치된 레지스터가 보이실 텐데 이 레지스터를 눌러서 어플을 실행시켜 줍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레지스터에 필요한 권한이라고 나오면 아래쪽에 있는 계속 눌러주시고요. 허용 눌러주세요. 여기서 맨 아래쪽에 있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보이시나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사용 안함 오른쪽에 있는 원을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앱 실행 선택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내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들이 쫙 보이실 텐데 음성 녹음 앱을 찾아주세요. 음성 녹음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시고 녹음 시작 눌러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순서가 조금은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번만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쭉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고 홈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보이시나요? 녹음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도 되고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원 버튼만 꾹 누르면 바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주머니 바깥으로 꺼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뭔가 이슈가 생겼다. 내가 저 말은 녹음해놔야겠어. 근데 얘는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주 편리하긴 한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뭔가 핸드폰 우리가 끌 때 있잖아요, 전원을. 이 버튼을 눌러서 끄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다르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원을 꺼주셔야 되는데요. 핸드폰 화면을 이쪽에 대고 손가락으로 2번 쓸어내리시면 오른쪽 맨 위에 전원 버튼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핸드폰 전원을 끄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핸드폰 옆쪽을 눌러서 전원 끄는 거는 옛날에 많이 했고 요즘은 거의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는 핸드폰을 끄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몰래 녹음하기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알려드린 전원 끄기 버튼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녹음한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 대고 아래쪽으로 쓱 내린 다음 우리 검색창에 내 파일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라고도 뜨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부분 오디오 파일 누르면 내가 녹음한 파일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녹음했던 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지울 수도 있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 내용은 메모해야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메모해야 돼. 이럴 때가 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다 받아 적기가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막 지나치고 나서 기억 안 나는데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이 스마트폰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그걸 받아 적어주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갤럭시 음성 녹음 어플입니다. 음성 녹음? 그냥 목소리를 녹음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단순히 녹음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 글자로 바꿔주는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핸드폰이라면 그냥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어플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따로 앱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만 아시면 앞으로는 누구랑 대화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기록해야 할 때 바로 음성 녹음 어플을 켜서 그걸 바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 긴 음성 메시지를 쉽게 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머니에서 핸드폰 안 꺼내고 몰래 녹음하기를 알려드렸었죠. 이번에는 이미 녹음해둔 파일을 텍스트로 바꾸는 방법부터 실시간으로 직접 말하면서 그 말한 내용이 글자로 입력되는 그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법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쪽으로 쓱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 검색창에 음성 녹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된 아이콘 음성 녹음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화면에 음성 녹음 어플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음성을 바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위쪽을 보시면요. 일반, 인터뷰, 텍스트 변환이라고 총 3개의 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이랑 이 인터뷰 탭은요. 녹음하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텍스트 변환이라는 거는 녹음된 파일을 이 핸드폰이 텍스트,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녹음을 해보고요. 이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 탭을 눌러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인터뷰 탭은요. 2명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일반 탭을 누르고요. 아래쪽 빨간색 동그라미를 눌러서 음성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 중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음성 녹화가 잠시 일시 정지가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말했던 이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녹음이 잘 됐다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 파일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카테고리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 파일 나중에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찾기 쉽게 이 파일이 저장되는 카테고리의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카테고리 아래쪽에 보시면요. 설정 안함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에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이 카테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을 온선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걸로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방금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텍스트 변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전체를 눌러주면 내가 방금 만든 카테고리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온선이라고 있죠? 그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방금 저장한 음성 녹음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바로 내가 녹음했던 그 음성이 들려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입력한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변환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온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음성이 나오는 대로 아래쪽에 글자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거 엄청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다 변환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 텍스트 내용을. 자, 오른쪽에 네모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파일명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장 눌러서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론 이것도 아까처럼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보기 편한 곳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온선 텍스트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녹음된 파일을 효율적으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파일을 열면 화면 하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2배속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긴 녹음 파일도 아주 빠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는 무음 건너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켜면 녹음하는 도중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부분이 자동으로 건너뛰게 돼요. 우리가 막 녹음하다가 중간에 아무 소리도 없었던 그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긴 녹음 길이를 다 들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구간을 한 번에 건너뛰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요. 구간 반복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될 때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설정하고요. 재생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 구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녹음을 하시다 보면 실제로 글자가 오타난 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갤럭시의 음성인식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라던가 말하는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주변이 또 소음이 많다라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장품이라고 말했는데 화장빔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선불로 잘못 변환해서 글자로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오류도 아주 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텍스트로 변환된 이 파일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인데 선불로 됐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변환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어를 길게 누르시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 새로운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환을 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위치에 커서를 두고요. 직접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말하다 보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빠진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커서를 두고 직접 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만약에 텍스트 변환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서 또박또박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에 있는 커서를 손가락으로 이동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가위 모양을 눌러서 선택되지 않은 영역 삭제를 눌러주시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리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가 나오게 되는데, 새 파일로 저장할지 기존 파일에 덮었을지가 나옵니다. 저는 기존 파일은 살리고 싶으니까 새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상대방이 말하는 음성을 곧바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보통 강의를 들을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로 들은 것들을 좀 편리하게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녹음 화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안 드린 텍스트 변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아이콘을 눌러주면 끝이에요. 상대방 음성을 듣는 대로 텍스트 변환이 되고 인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글자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음성이 있다면 가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잘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기능은요 최대 10분까지만 녹음이 돼서 텍스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받아쓰기 하고 있다, 강의다, 교육이다 라고 했을 때 10분마다 중간중간 다시 녹음 기능을 켜서 실행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행을 가면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저 지난 주말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여행을 갔다 올 때마다 같이 간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내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저는 카톡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톡에서 사진을 내가 골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내는데, 이제 묶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30장이 최대예요. 그러면 여러 번 번거롭게 사진이 막 몇백 장씩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이거를 상대방이 다운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갤럭시 공유 앨범 기능인데요. 제가 이 기능을 알고 나서 왜 이거를 이제 알았지? 진작 썼으면 정말 편리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요,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자유자재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만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도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올렸던 사진을 상대방이 다운받을 수도 있고, 상대가 올린 사진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진 공유할 때 너무너무 유용하다. 다른 어떤 카톡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편리하고 심지어 폴더 구분도 되기 때문에 아마 딱 한 번만 배워두시면 이제 사진 공유할 땐 꼭 이 기능을 써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핸드폰 화면에서 갤러리 찾아서 열어주세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다면 바로 열어주시면 되고,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검색창에 갤러리 검색해서 열어주세요. 자, 여기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줄 건데요. 저는 강원도 여행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화면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화면에 붙인 상태로 쭉 이동을 하면 여러 개가 쉽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인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공유 앨범에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공유할 이 앨범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강원도 여행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 눌러주세요. 자, 추가를 누르면요, 멤버 초대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창 하나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나중에 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화면에서 핸드폰 맨 아래쪽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 화면 아래쪽에 앨범이라는 카테고리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공유 앨범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앨범인 강원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앨범을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갈 사진을 넣은 거죠. 이번에는요, 이 앨범을 공유할 사람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위쪽에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이 앨범의 리더는 누구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 리더는요, 앨범을 만든 사람을 의미를 하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리더로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앨범에 초대할 사람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아래쪽 플러스 모양의 초대하기를 누르면 앨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초대 링크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링크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갤럭시 기능이기 때문에 갤럭시 사용자만 여기에 뜨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슬픈 얘기긴 하지만 갤럭시 기능이기 때문에 갤럭시 사용자들만 뜬다는 거. 혹시라도 아이폰도 가능한 기능이 있으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 링크가 활성화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우리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들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초대 링크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링크를 공유하고 싶은 카톡방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 카톡방에 이 초대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유 앨범에 들어와 라고 친구들한테 링크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은 이 링크만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 공유 앨범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앨범에 들어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있는 사진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앨범에 총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냐? 99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진을 공유할 때 너무너무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리고 사람 모양 아이콘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초대돼서 들어온 사람들도 사진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도 사진을 다 같이 올려서 같이 사진을 보거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유 앨범에 내가 올린 사진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올린 사진을 내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린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진은 몇 개까지 올릴 수가 있냐? 핸드폰 하나당 5기가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5기가는요, 내 핸드폰에 지정된 용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유 앨범을 뭐 10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 5기가가 아니라 총 다 해서 5기가까지 올릴 수 있다. 근데 뭐 이 사진을 평생 공유하고 있을 건 아니니까 상대방이랑 공유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다 다운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좀 지워도 되고요. 사실 5기가라는 용량이 적은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만 5기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각각 5기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여행을 아주 길게 다녀왔다 하더라도 이 갤럭시 공유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공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쭈루룩 선택해서 공유 앨범 만들고 사진을 올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선택한 사진 말고 계속해서 사진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공유 앨범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내 핸드폰의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갤러리 안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완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1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내가 방금 선택해서 업로드한 사진이 공유 앨범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올렸던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 나 이 사진 안 올리고 싶은데 이 사진이 모르고 올라갔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올렸던 사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 동그라미가 이제 V 모양으로 되면 선택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면 하나를 꾹 눌러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이 새로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앨범에서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꾹 누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모양의 활성화가 되도록 터치해서 이제 같이 한 번에 삭제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앨범에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사진이 싹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올린 사진만 삭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올린 사진은 내가 삭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상대방과 사진을 사유자재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다녀와서 이 공유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공유해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부모님하고 이제 애기 사진 같은 거 막 이런 거 공유할 때 너무 편리했다. 이거 계속해서 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주변에 사진을 많이 찍는 친구가 있다, 혹은 우리 같이 여행 다녀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기능 꼭 알려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온선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